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워피플의 진행자 배종호입니다.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파워피플을 직접 만나서 대한민국의 중요 국정 현안과 그들의 성공 스토리를 알아보는 배종호의 파워피플. 오늘은 전국에서 재난기본소득을 가장 먼저 도입하신 김승수 전주시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장님. 반갑습니다. 네, 오늘 여기 오시느라고 시간이 상당히 걸리셨죠? 좋았습니다. 뭐 오면서 쉬기도 하고. 네, 차로 오셨어요? 예, 차로 오는데 전주에서 뭐 3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아, 3시간 정도? 예. 승용차를 이용하신 이유가 업무 때문에? 예, 주로 이제 KTX를 자주 타긴 하는데, 네. KTX는 요즘에 아시다시피 뭐 이제 엄격해졌잖아요. 마스크도 네. 착용해야 되고, 또 특히 전화할 때가 많은데 단체장들이 네. 이제 또 그 안에서 전화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또 가끔 뭐 관용차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우리가 이번에는 우리 시장님을 꼭 모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아시겠지만은 중앙정부에서 긴급재난지원금 네. 도입하기 전에 네. 가장 먼저 전주에서 전주형 네.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하셨잖아요. 네. 어떻게 가장 먼저 도입하시게 됐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전주시에는 2월 21일 날, 그러니까 네. 제가 발표 20일 전쯤에 확진자가 발생을 네. 해서 시민들의 이제 삶이, 전주는 특히 이제 관광도시이기 때문에 네. 시민들의 삶이 좀 어려워졌고, 네. 그런데 가장 힘든 것은 이 위기가 오면 네. 취약계층이 가장 먼저, 가장 깊게, 가장 늦게까지 고통을 받기 네. 때문에 이분들의 삶을 어떻게 책임질까 네. 하다가 이제 재난기본소득을 전주가 실시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뭐 굉장히 빠르게 맞습니다. 판단하고 예. 정책을 도입하신 건데 네. 통찰력이 인사이트가 있다고 봐야 되는데. 뭐 꼭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이제 특히 지자체는 시민들의 삶과 가장 가깝게 있기 때문에 네. 시민들의 고통을 가장 먼저 느낄 수 있는 데가 바로 말초신경 같은데 우리 네. 기초 단체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제 시민들의 삶의 무게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네. 중요합니다. 네. 그런 과정에 있었던 겁니다. 뭐 저희 이번 재난소득이 완벽한 의미의 기본소득은 아니고요. 네. 그래서 전주형이라는 이름을 붙였고 네. 그동안에 수년 동안 니트족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뭐 직업도 구하기 싫고 네. 공부도 하기 싫은 그런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계속 3개월 네. 동안 50만 원씩 지급하는 네. 그 실험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일반 경험이 청년형 툭툭해서 기본소득을 실험적으로 도입했고. 예, 네. 그런 거의 결과로 이번 저희 재난소득을 저희가 진행하고 그렇군요. 있거든요. 지금 이제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간단하게 네.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은 어떤 내용인가요? 원래 의미의 기본소득은 뭐 소득이라든지 재산이라든지 관계없이 사회 구성원 전체에 같은 금액을 지불하는 걸 이제 기본소득이라고 네, 그러는데 정기적으로. 맞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는 이번에 한시적이고 네. 또 제한적인 네. 그렇지만 기본소득이라는 의미는 무슨 위로금 뭐 또 재지원금 하면 또 상처를 많이 시민들께서 받기 때문에 네. 그거보다는 일단 그래도 꽤 일상적 의미로 기본소득이라는 걸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한시적인 기본소득을 전주가 명명해서 그렇게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전주시의 인구가 한 66만 66만 정도 됩니다. 그러면 대상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대상 저희가 타겟팅했던 것은 5만 명 정도, 약 네. 10% 정도에 해당되는 네. 그런 시민들. 그러니까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네. 뭐 이런 위기가 오면 정부가 자동적으로 지원하는 그 층이고 네. 그렇지만 차상위계층 위쪽에 소득이 갑자기 감소했다든지 실업자가 됐다든지 또 비임금 근로자 이런 분들은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그 네. 층을 저희가 집중해서 지원하게 된 겁니다. 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몇 명에게 얼마 정도 지급합니까? 5만 명을 타겟으로 했는데 네. 약 80% 정도 해당하는 네. 4만 100여 명이 이제 지급을 받게 됐습니다. 네. 5만 명 정도를 목표인데 4만 100여 명 정도. 예, 예, 그러면은 실시해 보니까 예. 지금 결과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왔습니까? 이번에 저희가 52만 7천 원을 네. 전 시민에게 5만 원씩 분배를 하게 되면 아주 쉬운 일입니다, 사실. 네. 그렇지만 그게 경제적 의미는 있지만 복지 측면에서 보면 가장 어려운 처하신 분들에게 5만 원을 주면서 삶이 좀 나아지라고 이렇게 할 네. 수 없지 않습니까? 이제 복지 부분을 이제 두 가지를 좀 설명을 드리면 네. 뭐 대한민국 전체 이제 사회조사라는 거 하는데 그 중에 항목 중에 하나가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네. 이런 항목이 있는데 대부분 뭐 5%, 6% 이 정도가 네. 평균인데 저희가 이번에 지급한 그 타겟층에다가 3,500명을 대상으로 저희가 물어봤습니다. 자살을 생각해 본 적 있냐고. 그랬더니 무려 26%가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 네. 그리고 그 중에 반절 이상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자살을 생각했다. 그렇기 때문에 네. 그 측면에서는 타겟팅이 아주 잘 됐다고 생각을 하고 네. 있고요.
두 번째는 이번에 이제 뭐 선불카드를 사용을 했고 3개월 네. 동안 전주 지역으로 제한을 했기 때문에 이 263억이 전주 전역에 또 뿌려진 게이기 때문에 복지와 경제 두 측면에서 큰 효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네, 경제적 측면에서 많은 효과가 있었다는 얘기는 그러면은 지역의 영세 자영업자들의 소득이 늘었다는 얘기입니까?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몇 분 샘플로 보니까 네. 52만 7천 원을 뭐 한 번에 쓰신 분은 없고요. 네, 몇천 원에서 몇만 원. 네, 어떤 분은 이제 마지막 20원 남겨두고 다 촘촘히 다 쓰셨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주로 이제 골목 상권에서 사용하고 골목 상권. 그렇기 때문에 몇 퍼센트 정도가 골목 상권에 쓰였습니까? 거의 뭐 8, 90% 이상은 다 아, 골목 8, 상권에서. 90%. 예, 네. 예.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요, 지금 52만 원 정도를 4만여 명에게 네. 지급을 하려면 총 지급 예산이 얼마 정도입니까? 263억 정도 됐습니다. 그럼 말씀하신 대로 263억을 예. 전주시 예산에서 예. 따로 만들어야 되는데 예. 말씀하신 대로 다들 예산이 문제인데 예산 마련이 예. 문제인데 어떻게 그러면 시장님은 이 예산을 만들었습니까? 지금은 이제 일상화됐죠. 지금은 뭐 대한민국 전체 도시들이 하고 있고 했지만 저희가 이제 처음 결단할 때는 네, 260억을 현금으로 집중적으로 지원할 그러니까요. 경우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네, 그 당시에는 굉장히 어려운 결정이었고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재난지원금은 원래 이렇게 쓰는 방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네, 부서조차도 두려운 거예요. 나중에 이게 네. 징계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원래 뭐 이제 서류 기한이라는 게 직원들 뭐 계장, 과장, 국장 쭉 올라오잖아요. 네, 근데 그걸 낮에 직원들 불안해서 그걸 다 하지 말라고 그러고 네, 국장하고 부시장 저 셋이서 결제해서 네. 재난지원금을 저희가 처음 썼는데 네, 그 이후로 굉장히 많은 도시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 재난지원금에 정말 써도 되는 거냐. 네, 재난지원금 이제 우리 행안부가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는 데인데 네. 그래서 국가 시민들의 삶의 위기라는 게 물리적 파손뿐만이 아니라 이 전염병의 위기가 있을 때도 당연히 써야 되는 거다. 그 네. 우리가 이건 스스로 단체장이 판단을 해야지 이걸 어디에다 물어보겠냐 해서 이제 네. 전주는 용기를 낸 겁니다. 아, 그렇군요. 역시 이제 지도자의 용기가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는 그런 계기가 되셨는데, 중앙정부에서 네. 지급했던 네. 긴급재난지원금 네. 하고 비교하면 약간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제 중앙정부는 이제 대한민국 전체 국민들 그렇습니다. 세대에 다 지급을 한 거고 저희는 이제 선별해서 특정해서 네. 한 거기 그게 가장 큰 차이라고 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중앙정부가 전 가구에게 예.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신속하게 지급을 해야 되니까 기준 네. 마련에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네. 라는 점하고 또 하나는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느냐 하는 네. 뭐 불평등의 논란이 있을까 봐서 네. 도입한 것 같은데 네. 지금 이제 전주 같은 경우는 선별 지원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시장님 생각할 때는 네. 선별 지원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보편적 지원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뭐 이제 이게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네. 앞으로 기본소득을 해야 되냐 아니면 선별적으로 해야 되냐 이런 장기적 안목으로 보면 네. 그 두 가지를 가치를 충분히 따져볼 만한 가치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지만 이 위기 상황에서는 그것은 뭐가 아주 나쁘고 뭐가 뭐 좋다 이런 건 약간 판단할 수 없고 그 상황에 따라서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정부 차원에서는 가급적이면 대한민국 국민들 전체에게 네. 가구 전체에 그런 보편적 지급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기초지자체에서 보면 각 지역의 산업에 따라서 어떤 농촌 지역도 있고 또 주로 이제 뭐 중공업이 많이 발달한 지역도 있기 때문에 네. 또 이제 섞인 지역도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따라서 단체장들이 판단해서 정말 어려운 층들이 더 충격이 많이 가면 선별적 지원해서 그 충격을 줄일 수 있도록 하고 네. 또 뭐 그렇지 않다면 보편적 지급을 하고 그것은 위기 상황에는 지자체 실정에 맞게 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다만 국가 차원에서는 전 국민에게 지원하는 보편적 지급이 맞다고 봅니다. 네. 지자체 차원에서는 선별 지원, 네. 국가적 차원에서는 보편적 지원을 네.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은 지금 아시겠지만은 기본소득 도입 문제가 네. 대한민국 정치권의 핫 이슈가 됐고 네. 앞으로 대선에서도 중요 이슈가 될 것 같은데 네. 시장님께서는 이 기본소득 도입에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저는 도입해야 된다고 봅니다. 도입해야 다만 되는데 방식은? 방식은 증세가 필요할 수밖에 없고요. 네. 대한민국 전 국민 그러니까 모든 계층에 따라서 정의로운 증세를 통해서 저는 거기서 재원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특정 계층 아주 부유층에만 세금을 많이 물려서 그 돈으로 이걸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은 장기적으로 보면 좋은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내가 비록
나도 어렵지만 내 처지에 맞는 일부의 세금을 내서라도 전 국민들이 정의롭게 세금 증세를 해서 거기서 나오는 재원으로 기본소득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두 가지 의미에서 굉장히 스웨덴하고 우리하고 다른 게 있는데 네. 일단 우리 정치나 행정이 국민들의 세금을 증세를 해서 복지로 가져갈 수 있는 실력이 아직은 저희는 없습니다. 네. 우리가 아직은 실력이 갖춰지지 않았고요. 두 번째는 국민들께서 내가 세금을 내는데 40% 내더라도 나에게 반드시 복지로 돌아올 거다. 이런 신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네. 우리 시민들께서 저 정치인들이 우리 세금을 많이 가져가면 우리한테 다시 잘 돌려줄 거야. 이런 신뢰가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네. 실력과 신뢰 이게 아직은 저희는 부족하죠. 네. 그걸 쌓아가는 시간을 우리가 이제 다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저는 기본소득을 가야 된다고 봅니다. 네, 장기적으로는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제 그러니까 지금 논의를 시작해도 이게 1, 2년 안에 될 수 있는 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요. 적어도 영국 같은 경우는 어떤 보고서에 보면 70년도 닫고 있던데 전국민 기본소득을. 네. 그런 것처럼 뭐 이걸 지금 시작하더라도 불과 몇 년 안에 할 수 있는 게 전혀 아니고 시작한다 하더라도 만약에 이제 증세를 할 수밖에 없을 텐데 그 증세했을 때 국민들께서 받아들이는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사실. 네, 기본소득 관련해서는 두 그렇지만 가지 논의는 얘기인데, 시작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논의는 시작해야 된다. 예. 조금 더 이 얘기를 좀 심도 있게 해보죠. 기본소득 관련해서는 두 가지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재원 마련 문제, 네. 또 하나는 기본소득의 정신의 문제, 이 두 가지가 네. 될 텐데 재원 마련을 좀 얘기를 해볼 텐데요. 지금 기본소득을 전 세계적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도입한 곳은 한 군데도 없거든요. 예. 시범적으로 특정 지역에서 예. 또 이제 스위스입니까? 도입하려다가 77%가 반대를 해가지고 예, 스위스요. 예. 국민투표 붙였는 스위스가 예, 됐죠. 77%가 반대해서 안 됐는데 그러면은 이제 시장님께서는 장기적 방향 그리고 국가적 방향에서는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하죠? 예를 들어서 일회성만 지급하더라도 전 국민에게 100만 원 지급하면은 네. 이게 50조거든요. 네. 그럼 이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뭐 알래스카라든지 또 나미비아 그리고 또 방금 전에 말씀하신 스위스 국민투표 그 다음에 또 스웨덴에서 했던 일부 실험 그건 있었지만 국가 차원에서 원래 의미의 기본소득을 실시하는 나라나 도시는 한 곳도 아직은 없습니다. 네. 알래스카도 충분성의 원칙에 벗어납니다. 아주 소액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결국은 재원 마련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 계층에게 부유층이라든지 이런 데 부유세를 더 확 늘린다든지 뭐 토지보유세를 확 늘려서 그 세금 자체를 제가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재원을 거기서 늘 가져다가 해야겠다. 이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록 내가 저소득층이긴 하지만 적은 금액이라도 대한민국 전체가 함께 참여한다는 전체 증세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고 그 증세에 대한 거부감이 아마 대단히 있을 겁니다. 현재는 뭐 일회성이기 때문에 증세 없이 정부가 주는 거기 때문에 유쾌한 일, 또 경제를 살린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지만 막상 증세한다고 했을 때는 국민들의 이 반감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논의를 시작하되 가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릴 거고 또 재원은 증세를 통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본소득은 장기적으로 도입하되 점진적으로 네. 도입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조금 곤란한 질문인데요. 네. 왜냐하면 특정인과 관련되고 네. 이른바 대권 주자 여건에 네.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네.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로 입장이 아주 선명하게 달라요. 네. 그러니까 재원 마련과 당초의 취지와 관련해서 네. 이재명 경기도지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시장이 말씀하신 대로 20만 원부터 네. 한번 시작을 해보자. 네. 그래도 점진적으로 가보자. 네. 라는 얘기를 했는가 하면 박원순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아니다. 이게 원래 소득 불평등, 경제적인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전국민 고용보험제를 도입하는 게 취지에 맞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좀 곤란하지만 어느 분이 더 입장에 가까우세요? 근데 저는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네, 그래요? 예, 이 전국민 고용보험하고 기본소득은 원래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이게 일단 저희가 전국민 고용보험은 결국은 이제 주로 저희가 생각을 했었던 것은 경제활동인구 측면에서 이야기를 했었고 주부들은 비경제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주부들은 현재 지금 직업이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네.
근데 이제 이번에 전국민 고용보험이 나왔던 것은 특고 프리랜서 네. 이쪽 계층 또 자영업자 이런 분들이 이제 고용보험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결국 이제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면 이제 유급 휴직이라든지 실업수당 이런 걸 받을 수 없는 완전히 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에 네. 전국민 고용보험이 이제 부각이 됐던 거고 또 국민소득은 그거와 관계없이 경제적 어려움이 있든 없든 간에 무조건 매달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원래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니고요. 또 기본소득 간다고 하더라도 지금 복지제도가 이대로 있는 상태에서 기본소득이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복지제도가 이제 사회보장이라든지 사회수당이라든지 사회서비스 이런 거에 대한 구조조정이 일어날 겁니다. 아마. 네.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두 개는 사실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네. 아니면 두 개가 통합될 수도 있고요. 네. 네.